가을 야구가 이제 준표인데 아직 시작도 전인 FA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미 최대어로 꼽히는 박찬호, 기아, 강백호, KT 등의 계약금과 이적지 예측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매년 FA 시장에는 대형 구단들이 나타난다. 선수를 영입하고 싶을 때마다 매번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팀 상황이 아니다. 모회사에서 큰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구조상 적절한 시기에만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거물 구단들이 몇 팀이나 나서느냐에 따라 시장이 요동친다. 시장 원리상 선수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계약금이 올라가기 마련인데 자금력을 가진 구단이 많을수록 선수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진다. 작년에는 한화 이글스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삼성 라이온즈도 투수 보강에 집중하며 예산을 편성했고 최원태에게 70억 원을 쏟아부었다. 가끔씩은 롯데 자이언츠도 고액으로 선수들을 유인한다. 올해는 KT 위즈가 시장에 참여할지 주목받고 있다. KT는 비교적 현명한 투자를 하는 구단이다. 지난해에도 엄상백, 심우준의 과도한 계약금 분위기가 조성되자 경쟁에서 물러나 하나로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쓸 때는 과감하게 사용한다. 황재균의 두 차례 FA 영입에 각각 88억 원, 60억 원을 투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프랜차이즈 스타 고영표에게도 5년 총 107억 원의 깜짝 BF의 장기 계약을 제시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심우준을 놓치자 그 예산 40억 원을 허경민에게 전달했다. 그런 KT가 이번 FA 시장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야구계 전망이 다수다. 올해 NC 다이노스의 경이로운 9연승 질주로 6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 안타깝게 좌절됐다. KT 내부에서는 연속 가을 야구 진출로 굳건한 강팀 이미지를 구축한 상황에서 이번 실패에 대한 아쉬움이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강철 사령탑도 내년이 계약 최종 연차다. 재도전을 펼칠 적기이다. 그간 누적한 성과가 있어서 구단도 이 감독을 뒷받침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선 팀 안에 FA 최대 어장 중 하나인 강백호가 존재한다. 또 노장 황재균이 세 번째 FA 자격을 획득했다. 이 감독의 전술에서 필수적인 포수 장성우도 다시 FA이다. 이 세 선수 관리만으로도 버겁다. 그런데 이번 시장에는 유격수 박찬호, 기아, 가 나올 전망이다. 누가 보더라도 KT의 가장 큰 취약점은 유격수이다. KT가 박찬호 영입 전에 뛰어들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구단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의 말이 꽤 의미심장하다. 그는 KT는 내년 시즌 정상권 복귀를 목표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100억 FA설이 무성한 요즘 롯데는 다시 한번 큰 손으로 나설 수 있을까? 김태형 롯데 자이언츠 감독은 부임 2년차가 되기까지 이렇다 할 취임 선물을 받지 못했다. 프리에이전트, FA, 시장에서 외부 영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취임 첫 해인 2023년 스프링 캠프 직전 사인 앤 트레이드를 통해 내야수 김민성과 이 1년 총액 9억 원에 계약한 것이 전부였다. 전준우, 4년 최대 47억 원, 김원중, 4년 최대 54억 원, 구승민, 이 2년 총액 21억 원 등 내부 FA 잔류에 집중했다. 대신 안치홍이 2023 시즌 종료 후 하나와 4-2년 최대 72억 원에 계약하며 롯데를 떠났다. 김태형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이별이었다. 결과적으로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 롯데는 한 번도 대형 FA를 영입하지 않았다. 아니, 영입할 수 없었다. 셀러리 캡, 경쟁 균형세, 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고 상한선을 넘기 직전에 위태로웠다.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이 있었지만 롯데는 움직일 여력이 없었다. 지난해 경쟁 균형세 상한액 114억 2,638만 원 중 111억 5,018만 원을 사용해 불과 2억 7,620만 원의 여유만 남았다. 기아의 주전 유격수로 골든글러브를 차지하고 화려한 수비력을 뽐낸 박찬호. 그리고 천재 타자이자 압도적 장타력을 지닌 강백호가 올해 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다.
롯데가 이 두 선수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는 충분하다. 롯데는 오랫동안 유격수 자리가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올해 전민재와 이호준 등이 그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두산과의 트레이드로 영입된 전민재는 헤드샷 악재와 내복사근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100일 경기에서 타율 2할 8푼 7리, 331타수 95안타, 5홈런 34타점 39득점 OPS 715로 준수한 성적을 냈다. 한때는 트레이드 효자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했다. 커리어 최다 경기와 타석을 소화한 전민재는 체력 저하를 드러냈고 수비에서도 실점으로 이어지는 클러치 실책이 잦았다. 또한 전진 수비가 부족해 아웃 처리해야 할 타구를 내야 안타로 만들어주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올해만 16개의 실책을 기록했다. 박찬호는 현재 롯데의 가장 절실한 자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비 실력은 뛰어나지만 커리어 동안 오페스 7을 넘긴 시즌이 2017년 단 한 번뿐이었던 심우준이 지난해 KT에서 한화로 이적하며 4년 총액 50억 원을 받은 바 있다. 박찬호는 이미 수비에서 확실히 입증된 선수다. 올해를 포함해 최근 3시즌 모두 1000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꾸준한 체력을 보여줬고 실책 수도 14개, 23개, 16개로 이닝 대비 매우 안정적이다. 타격에서도 2023에서 2024년 3할 타율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OPS 734, 749, 721로 유격수 중 최상급의 공격력을 선보였다. 올해는 124경기에서 타율 2할 8푼 7리, 516타수 148안타, 5홈런 42타점 75득점 27도루, OPS 721을 기록했다. 롯데가 박찬호를 영입한다면 유격수 포지션은 즉시 강화된다. 현재 그에게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구단도 롯데라는 말이 많다. 시장에서는 심우준의 50억 원 계약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강백호 또한 롯데의 약점을 메워줄 핵심 자원이다. 그는 2022에서 2023 시즌의 부진을 끝내고 지난해부터 완전히 부활했다. 2024 시즌에는 144경기에서 타율 2할 9푼 9리, 550타수 159안타, 26홈런 96타점, 오페스 850을 기록하며 강력한 타격감을 보여줬다. 올해 역시 95경기 타율 2할 6푼 5리, 321타수 85안타, 15홈런 61타점 41도루, OPS 825로 존재감을 입증했다. 올해 세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지 못한 유일한 팀인 롯데, 75개는 빈약한 장타력을 단숨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올해 롯데 타선의 부진이 일시적이라 볼 수도 있지만 지난해 타고 투저 흐름 속에서도 125홈런으로 리그 8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강백호는 최대어라 해도 확실한 포지션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만약 롯데가 그를 영입한다면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기용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박찬호와 강백호의 몸값이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벌써 100억 원대 금액이 거론되고 있다. 귀한 매물일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시장가는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롯데가 과연 다시 한번 100억 배팅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2 시즌 종료 후 롯데는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에게 총 17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롯데는 한번 결단하면 거침이 없다. 관건은 모그룹의 상황이다. 예전처럼 적극적인 자금 지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롯데가 과연 이대호 이후 100억 FA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일단 롯데는 외부 FA 시장에 분명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올겨울 스토브리그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